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인드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인드맵의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전 시간에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인드맵은 독서의 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정의를 잘하면 그 전부 다 내 것이 되거든요. 정의를 잘하는 사람은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공적을 남기기도 하고 나중 가서 많이 읽은 것, 성경이 되었든지 책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내 작품이 하나 탄생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PM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적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 독서의 꽃인 마인드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성경 보는 눈이 바뀌고 책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 꼭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간에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넉넉한 걸 주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드맵 독서의 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인드맵은 많이 안 들죠. 포토리딩 많이 들죠. 마인드맵을 약자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꽃입니다. 꽃. 정말로 꽃이 아니고 나중에 열매가 열려요. 열매. 꽃 정도로 피우면 안 되지요. 꽃이 시드는 열매로까지 맺어주는 그 역할이 마인드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하나 읽었다 하면은 그 책을 읽고 나서 요약하고 그림과 형상으로 만들어 두면은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1000페이지가 되어있던 300페이지가 되어있던 그 책을 갖다 끄집어내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받은 어떤 충격이 무엇이며 교훈이 무엇이며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인드맵은 우리의 참 한층 더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의 효과에 대해서 봅니다. 효과. 그러면 그렸을 때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읽은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읽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망각에 우리는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마인드맵을 그려놓으면 잊어버리면 한번 끄집어내 보면 되거든요. 끄집어내 볼 때에 내 머릿속에도 들어가는 게 있죠. 그 마인드맵이. 그것이 생활하게 만듭니다.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책이나 성경을 읽을 때 명확해져요. 이 뜻이 확실해집니다. 마인드맵 그릴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그 뜻이 명확해지고 오래 기억도 하고 내 것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기억을 많이도 없습니다. 기억을. 보통 책을 한 번, 세 번, 네 번 읽었다 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남는 게 얼마 되게 책 제목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마인드맵을 정리해 놓으면 시간 나는 대로 끄집어내 보는데 A4 용지 한 장 보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보면서 또다시 읽었던 것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고 또 다시 내가 무엇인가 구상하기도 하는 게 마인드맵입니다.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작년에 보았던 10년 전에 보았던 책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내가 마인드맵은 안 그랬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촉구적으로 내가 충격받은 건 안 잊어버리죠. 쉽게 말하면 마인드맵은 어떤 충격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약지가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 또 학습 능력이 월등해집니다. 이거는 학생들, 집에 공부하는 학생들 계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공부에 취미가 붙고 재미가 있고 성적이 올라가니 공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을 향하여 목표도 세우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곳에 입사 시험 치는데도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비법은 뭐냐? 바로 마인드맵을 어떻게 활용 잘 하느냐?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반 이상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반 이상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냐면 전부 그 노트를 공개하는데 도서관에 가면 노트가 나와 있어요. 서울대 합격생들의 실제들의 공부 흔적을 남겨놓은 책을 만들었더라고 누가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마인드맵을 사용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마인드맵 이 공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 했어요. 그림을 그려가 수많은 그 페이지 갖다 한 장에 딱 그려 그거 들여다보면 복습을 수도 없이 할 수 있겠지요. 처음서부터 차근차근히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또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쳐서 공부를 중간에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인드맵은 짧은 시간에 보거든요. 우리 앞에 보이는 이거 A4 용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몇 초 걸리겠지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은 뭡니까? 학습하고 반복하는 데 곳에서 인간은 자꾸 발전해 갑니다. 어떤 사람도 반복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어떤 학자가 된다거나 박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또 하고 리피트. 각종 시험, 어떤 회사 시험 칠 때 각종 시험 쓴다면 그 짧은 시간 아주 탁월한 성적을 냅니다. 이게 마인드맵의 특징입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은 시험이 더더욱 붙거든요. 마인드맵의 특징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수공부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사시가 되든지 행시가 되든지 공부하는 사람들 꼭 마인드맵을 방법을 아시고 이대로 공부를 정리하면은, 물론 처음에 정리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해 놓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어서 이거 보는데 시간도 얼마 몇 초 안 걸리겠죠. A4 용지.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고 또 확신하고 자신 생기고 또 잊어버리면 또 종이 끄집어내보고 이런 가운데에 그의 성적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은 성경, 읽은 책과 성경에 대해서도 성취감과 보람을 얻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읽고 대충 여호와의 나는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외우는 거하고 마인드맵을 하나 딱 그려놓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그것을 다니면서 기억할 수 있고 생각나게 만들고 학습 공부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생물을 공부했다. 그러면 중학생이 그 분류계통 뭐 식물계, 동물계, 무슨 뭐 종류종이죠. 그걸 마인드맵 한번 그려놓으면 끝에 가서 장은 다 못 외울지라도 가지마다 그 큰 분류는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마인드맵 끄집어내나 보고 무슨 뭐 갑각류는 뭐고 뭐 해면체는 뭐 이러지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정리해 놓으면, 요약해 놓으면 나머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가 마인드맵을 보는 순간에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한 줄기를 잡으면 나무에 잎이라든가 가지가, 짱가지가 막 따라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의 줄기를 그리는 우리는 그 연습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제가 그리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리는구나. 계속 포토리딩 계속 반복했죠. 이것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목사님은 성경을 다음 주 설교하는데 마인드맵 A4 용지 한 장이 딱 그려나가면은 그거만 보면은 다른 사람 보면 원고를 다 외우는갑다 이래 생각되겠죠. 그냥 그 딱 몇 개 그림 그려놓고 그냥 막 점 앞에 교인들만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인드맵의 특징입니다. 설교도 준비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수월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실 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인드맵,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수홍보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냥 기억나고 잘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또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뭐냐?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묘안이 떠오르고 대책이 서기도 하고 기도 응답의 길을 찾기도 하고 이것이 마인드맵의 특징입니다. 그리 성취감이 있을 수밖에. 적은 시간입니다. 적은 시간. 아주 양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이 경제원칙 아닙니까? 투자해서 많은 것을 많이 반복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래요.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확실히 자리 잡거든요. 나중에 A4 용지도 필요 없이 내 것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겠지요. 포토리딩 1년에 수백 독씩 하지요. 그리고 또 마인드맵 그려버리죠. 그러면 성경이 내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되고 그 말씀은 생명과 빛과 능력과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이 설계에서 생명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그런 중에 뭐가 됩니까?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생명수가 그 교인들 속에 들어갈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그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외우고 기억하고 토시 이런 걸 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흘러가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힘 성령의 흐름 성령의 모든 걸 뒷받침해야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읽어서는 어떤 면에서 참 잘 통하지 않는 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PM법으로 해서 포토 리딩과 그리고 또 마인드맵을 통하여 완성 딱 해버리면은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 비법들이 그 속에서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수험공무원 학생, 각종 고시공무원 학생 사람들은 꼭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아니라 월등해집니다. 월등. 남들보다 2배, 3배 효과를 낼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은 독서의 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인드맵은 독서의 꽃이다. 마인드맵은 독서의 꽃이다. 마인드맵은 성경의 꽃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어서 마인드맵에 대해서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